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한 최근의 인사를 보면 문재인의 인사 스타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물안 개구리 인사. 자신이 아는 사람, 자신이 오랫동안 충성도를 확인한 사람, 운동권, 자신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좌파 운동권 출신들, 이런 데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눠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권 캠프 출신, 역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이제 핵심적인 문재인 주변의 측근 두뇌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임정석 비서실장,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차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에 적시한 광흥창팀, 마포 광흥창팀 옆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문재인의 대선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기획했던 팀, 약 10여 명의 광흥창팀의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 청와대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있고, 임종석이 그 광흥창팀의 실무 주역 팀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신동호 연설문 비서관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의 연이은 연설문 참사, 스웨덴 의회에서의 연설, 그 직전의 현충일 추념사, 3.1절 기념사, 각종 등등 연설을 할 때마다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문재인의 연설문 참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전대협의 문화국장 임종석 전대협 의장과 함께 전대협 간부 출신 신동호, 전대협 문화국장 출신의 시인, 아마추어 시인, 운동권 출신 아마추어 시인의 머리에서 그런 이상하고 감성팔이 역사성이 실종된 이런 연설문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정철, 탁현민, 문재인의 양정철은 운동권은 아닙니다만 캠프 출신이죠. 다들 이 광흥창팀 출신입니다. 양정철, 탁현민, 이 두 사람은 히말라야 등반을 한 달 가까이 같이 했던 이런 사이죠. 조국은 캠프 출신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조국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캠프에 직접 뛰어들어서 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산호맹 출신의 운동권 출신이죠. 조국은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 사람을 만들었던 이런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다음 이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한솥밥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심각한 어떤 무능력자들을 단순히 한솥밥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가의 요직을 앉히는 이런 인사. 김외숙, 최근의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죠. 이 김외숙은 부산 법무법인 부산에서 문재인 노무현 변호사와 한솥밥을 먹은 사이입니다. 사회적인 경력이 별로 없고 그저 변호사 외에는 특별한 이 경력이 없는 김외숙, 이런 사람을 처음에 법제처장을 시키고, 그러니까 김외숙이는 또 완전히 충직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양이가 돼서 그 경호처법을 완전히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희호 여사에게 경호처의 경호를 제공하는 이런 불법적인 행동으로 일종의 보온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외숙, 송철호, 지금 울산시장을 맡고 있는 송철호는 대표적인 문재인의 한솥밥 식구입니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노사관계 노동변호사 3인방으로 통했던 인물,
이 송철호가 울산시장의 후보가 된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아닙니다만은 송철호를 얼마나 챙겨줬느냐. 노무현은 송철호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을 했고, 문재인은 지역발전위원회, 이거 대통령 직속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 고문이라는 자리를 줘서 여러 가지를 혜택을 챙겨줬습니다. 이 송철호 대표적인 한솥밥 인사. 서훈은 옛날에 과거 국정원 이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아서 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했을 때 서훈이 당시 국정원 차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죠. 그렇죠. 이 국정원 차장.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를 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북팀의 서훈은 오랫동안 한솥밥 같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주영훈 경호처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합마을 동영상을 보면 주영훈의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을 해서 봉합마을에 정착을 해서 이 노무현 권양숙 여사 부부의 경호팀장을 맡았던 사람이 주영훈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죠. 비서실장과 경호팀장, 얼마나 가까운 한솥밥 사이였겠습니까? 이런 주영훈을 경호처장으로 발탁을 하니까 주영훈도 역시 또 보훈을 했습니다. 과거 권양숙 여사의 차를 몰았던 경호처의 운전기사를 문재인 대통령 차의 운전기사로 발탁을 하면서 3급, 고위공무원 3급으로 파격적으로 승진을 시켰죠. 주영훈 경호처장. 세 번째 유형은 상당히 특이하고 재밌습니다. 전임 정권의 반란자 또는 탈영병을 문재인 대통령은 끌어들여서 자신이 크게 중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무수사팀장을 맡았다가 항명사건으로, 당시 여러 가지 항명사건을 했죠. 뭐 외압이 있다 이런 식의 폭로도 하고 또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도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당시 밀어붙였던, 그래서 좌천이 됐던 박근혜 정권의 반란자 윤석열, 이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2단계 승진시켜서 중용을 했고, 이번에 사실상 또 2단계 승진시켜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을 했습니다. 지명을 했습니다. 조응천, 대표적인 박근혜 정권의 탈영병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을 맡으면서 자신이 완전히 시중의 찌라시 같은 소문으로 정말이지 찌라시 보고문서를 만들어서 부실하게 일을 처리해서 박근혜 정권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던 조응천. 그런 조응천이 박근혜 청와대에서 쫓겨나서 일식집을 차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시절에 조응천이를 찾아가서 조응천이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총선 때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응천 역시 문재인 정권에 보은하기 위해서 각종 국회에서의 활동을 보면 과거 보수 정권에 대한 일종의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수, 박근혜 정권의 특별감찰관을 맡아서 이 정권과 갈등을 빚다가 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일으켰죠. 자신이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지극히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는 활동을 언론에 정보를 리크하고 마구잡이로 얘기를 해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석수.
일종의 박근혜 정권의 반란자이자 탈영병입니다. 이 사람을 국가정보원의 인사와 자금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에 중용을 했습니다. 정권의 핵심 요직 중에 요직이죠. 문재인 우물안 인사의 세 가지 유형. 저런 세 가지 유형 속에서 어떻게 국정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인재가 발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인사 참사, 연설문 참사, 대북정책 참사, 적폐 수사, 이 논란, 각종 자살 유도 사건, 이런 사건이 전부 다 고도군시 우물안 개구리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의 인사 탓입니다. 감사합니다.